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렘데시비르 임상의 중간 보고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호재로 오해하실까봐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해당 이슈의 핵심과 그리고 관련주들의 반응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 이슈가 진짜로 호재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내일 당장 파미셀과 신풍제약 움직여줘야 됩니다. 명문제약이나 기타 렘데시비르 관련주가 움직여줘야 되고,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도 모더나 주가처럼 급등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25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휴장이라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 반응을 볼 수가 없고요. 26일 화요일 저녁 늦은 시간이나 아니면은 27일 새벽에 돼서야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 반응을 볼 수가 있겠는데,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호재처럼 보이는 그냥 아무런 영양가 없는 소식이기 때문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혹여라도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호재로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호구들이 이제 많이 사게 되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서 이슈 체크 안 하고 막연하게 파미셀이나 신풍제약 같은 종목으로 따라붙는 사람들이 계실 거라고는 봅니다. 이제 이슈를 보도록 합시다. 왜 호재가 아닌지. 국내 책임자 말로는 렘데시비르의 임상이 굉장히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임상 실험에서 중증 환자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 환자는 경증 환자, 그리고 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할지도 모르는 진짜 위급한 세 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증 환자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망 직전에 있는 분들한테도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호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이 내용만 봐도 호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렘데시비르를 가지고서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000명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중증 환자에 대한 효과는 없었다라는 것이고, 환자를 두 부류로 나눴는데 절반한테는 렘데시비르 복용을, 절반한테는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을 줘서 비교를 해봤다라는 겁니다. 비교를 해본 게 무엇이냐? 회복 기간을 놓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회복 기간이 아니라 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완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중증 환자에 대한 효능이 없다 보니까 초점을 바꿉니다. 증상이 완화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쪽으로 바꾼 거죠. 왜긴요, 원래 치료제라는 게, 임상이라는 게 단번에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건데, 뉴스를 너무 거창하게 써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까내리는 겁니다. 첫 임상에서 일부 효과가 나타난 거 가지고서 치료제 나왔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내버리게 되면은 다들 오해하시잖아요. 회복 기간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렘데시비를 복용한 사람들은 평균 11일에 걸쳐서 회복 효과를 보였고, 그냥 플라시보 효과는 실제로는 약효가 없는 건데 진짜 약효가 있는 것처럼 믿어가지고 심리적인 치료를 이뤄낸 거. 플라시보 효과를 누린 사람들은 평균 15일 만에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거. 정작 중요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는 효능이 없었다라는 게 팩트인 거고. 그럼 결론이 무엇이냐? 중간 결론을 내자라고 하면은 내일 당장 반응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내일 만약에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뉴스, 비슷한 맥락의 뉴스가 호재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매수세로 끌어당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미셀부터 보죠. 효과가 입증됐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서 25,000원까지 가는, 아니면 갭상승 출발했다가 음봉으로 떨어지는 차트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왜냐? 이건 진짜 호재가 아니라 호재처럼 보이는 단순 이슈이기 때문에, 호재가 아니라 그냥 단발성 이슈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 파미셀이나 신풍제약
렘데시비르로 엮이고 있는 명문제약, 기타 등등 그냥 이슈가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진짜로 호재가 있어서 시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모더나 관련주가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안 나왔던 것이지 지금 국내에 있는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은 다 렘데시비르의 호재 소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도 상관없어요. 호재처럼 보이는 이슈도 상관없다. 왜냐? 그냥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일으킬 만한 명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러한 이슈로 내일 당장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25일은 월요일은 미국이 휴장이고요. 그리고 26일은 저녁 돼서야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 반응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내일 26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해로 인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도찌로 끝나거나 아니면 음봉 전환한 상태로 마감할 수 있다라는 거. 아예 주가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저 뉴스 보고서 오해하셔가지고 신규 매수 하시면은 나중에 가서 좋은 결과물,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 급등하면서 수익을 챙기실 수 있겠지만 뭐 하루 이틀 만에 급등하는 그런 이슈 효과, 그거를 노리신다면은 잘못 짚었다라는 것이죠. 이슈 내용을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렘데시비르 임상에서 효과가 있었고 첫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아직 임상 진행 중인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증 환자에 대한 효과는 없었다라는 거. 치료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기는 한데 점점 더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는 한데 치료제의 핵심이 뭐예요? 치료제의 핵심은 완치입니다. 완치라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라도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이 이슈를 통해서 명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면은 이번 명분을 통해서 계단식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단순히 명분이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가는 거고요. 오해에서 빚어진 기술적 반등을 일으키려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단발성 시세로 끝난다라는 거. 뭐 요 A 패턴이나 B 패턴처럼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그냥 도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도치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갭상승 출발했다가 쏟아지는, 누군가가 물량을 쏟아내게 되면서 물량을 넘기게 되면서 나타나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캔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요 A처럼 A 패턴처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과연 파미셀이 역사적인 고점에서 신고가를 만들어낼지, 역사적인 시세를 만들어낼지, 아니면은 싼 고점에서 그냥 끝내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신규 매수하기는 좀 거시기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미셀은 그냥 이슈, 관상용으로만 보시고 만약에라도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다른 거 단발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 구간이 보이는 종목들, 비시월드 제약, 명문 제약, 요 정도쯤에서 봅시다. 신풍 제약도 사실 파미셀만큼이나 위험한 위치이긴 해요. 이미 싼 고점 나왔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패턴은 시세가 진짜 이슈가 진짜 호재처럼이 아니라 진짜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삼중 천정형, 아니면은 여기서 싼 고점 맞고서 꺾이는 겁니다. 이 정도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진짜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서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상승할 때 그때 노려보도록 합시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타고 들어오실 수 있고요. 나중에 가서 명문제약이나 비시월드 제약 노려볼 수 있을 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